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입니다. 제가 여행 중인 이탈리아에서는 오전 6시 10분입니다. 한국은 7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오후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말입니다. 저 핸드폰으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쓴 글이라면서 보내줬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했으나 금소하셨고 금소했으나 위대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성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 2018년 9월 26일 대통령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낸 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 생가에 남긴 방명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누가 가짜로 만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에 북한에 간 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호지명 월남의 공산 지도자 호지명 주석이죠. 호지명 주석 무덤에 쓴 방명록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걸 막 돌리면서 마치 김일성 생가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여기서 나오는 주석이 김일성을 가리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문제는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호지명 앞에서 이런 찬사를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내도 되는지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호지명은 월남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인은 30만 명을 파견해가지고 월남전에서 호지명이 지휘하는 공산군과 싸웠습니다. 약 5천 명이 전사를 했고 약 만 명 이상이 부상을 했습니다. 월남 파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결국은 월남의 공산화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미국도 막지 못하였어요.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입니다. 지금 월남은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일당 독재로 유지하면서도 경제정책은 오히려 박정희 모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이야기대로 호지민이가 위대하였다면은 월남 사람들에게는 뭐 위대했을 수가 있으나 우리로서는 위대했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호지명보다는 박정희가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고 이승만이 더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거 과공비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손한 게 지나치면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게 과공비례죠.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는 이 말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해서는 안 되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 아니겠어요?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지면 대한민국도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까? 호지명. 그리고 호지명이가 월남 공산화 통일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말하자면 남침을 했습니다. 17도선 휴전선이 거기도 있었는데 남침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0만 명. 그러나 이승만은 그런 유혈 없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누크 전 캄보디아 국왕이 자신을 만나러 온 한국의 유명한 법학 교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시아누크가 이야기입니다. 호진병이나 나 같은
사람보다는 이승만이 한 수 위의 지도자였다. 이승만은 국제 정세를 잘 이해하고 피를 묻히지 않고 국가를 세운 사람 아니냐. 우리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특히 호지민 같은 이 혁명 지도자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건 변론을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래서 이 페이크 뉴스를 금경이 신속하게 단속해야 된다. 관련 무슨 법적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이낙연 국무총리가 하니까 따져볼 말이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자 출신인데 페이크 뉴스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취임 작년이죠.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열인원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 촛불혁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이것도 페이크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이크 뉴스인데 이건 장난삼아 하는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 이것은 국정 방향을 제시한 아주 위험천만한 페이크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열리는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이라고 그랬어요. 1,700만 명. 촛불혁명 산물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혁명정부입니까? 아니죠.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선거를 한 거죠. 선거에 이르게 한 데는 촛불 시위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헌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가 비고 선거를 한 겁니다.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뽑혔어요. 헌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촛불혁명의 산물이 아닙니다. 헌법 절차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혁명이란 말을 씁니까? 혁명은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게 혁명의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종점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촛불혁명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입니다. 촛불혁명의 명령이라는 말은 추상화된 선동적 용어입니다. 촛불혁명이 실체도 없고 촛불혁명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게 사람입니까? 제도입니까? 아니면 국가입니까? 촛불혁명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명령을 내립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이 내리는 명령을 받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촛불혁명이 유령 아닙니까? 그죠? 실체가 없으니까 유령의 명령을 공무원이 받들어서 그걸 국정과제의 중심에 놓으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도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럴까요?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를 위반한 겁니다. 전체 국민을 위한 봉사자지 촛불혁명을 위한 봉사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전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므로 이낙연 국무총리식의 이런 지시를 하면은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칭 촛불혁명 정권의 지시를 받아서 헌법 법률을 모조리 위반하는 행위를 잇따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헌법 제7조에서 보장된 공무원에 대한 중립보장이라는 그 보호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고 헌법 위반적인 명령에 복무함으로써 직권 남용 또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기록되고 이것은 응징되어야 할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이낙연 국무총리가 페이크뉴스 없애야 한다고 하고 처벌해야 한다니까, 페이크뉴스 처벌하려면은 맨 앞자리에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이낙연 국무총리 같아요. 이낙연 국무총리보다 더 페이크뉴스를 많이 생산한 사람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페이크뉴스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든 페이크뉴스를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는 게 페이크뉴스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어제는 건군 70주년 기념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아니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건군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국가가 있으니까 군대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 창립 70주년 행사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것이 국가가 수립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수립 안 되었으면 어떻게 대법원 군대가 70주년 생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만 생일을 지워버리죠? 그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적개심을 느끼게 합니다. 또 유엔 총회에 가서 한국전을 6.25 남침이라고 하지 않고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페이크 뉴스입니다. 내전은 양쪽이 서로 같은 처지에서 싸워서 누가 잘잘못을 가리지 말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김일성의 남침은 스탈린 모택동의 후원하에 이루어진 전쟁 범죄 행위였습니다. 유엔이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한 것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전이라고 합니까? 그 페이크 뉴스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선거로 출범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유엔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 그것이 아니고 그때 결의한 걸 왜곡을 해가지고, 왜곡이 아니라 이 조작이죠. 대한민국은 38도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정부다라고 왜곡하고 조작한 사람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것도 페이크 뉴스의 일종에 속하죠. 그리고 북한에 가서 평양 사람들, 동원된 평양 사람들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한 거 페이크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남쪽이란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정의용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그런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는 했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페이크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의용 특사에게 북한만의 비핵화를 하겠다,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느냐, 아니면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느냐.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걸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해주었다면 이것은 페이크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광복이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는데, 해방이 우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패전했기 때문입니다. 원자폭탄도 맞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만의 투쟁으로 광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사 왜곡입니다. 그리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무사에서 만든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에서 나오는 내용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촛불 시위든 태극기 시위든 폭력으로 비화될 때 대비해야 되는 문건이지 어디에도 촛불 시위대를 진압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명백한 페이크 뉴스입니다. 명백한. 그리고 장하성 이 정책실장은 여러분 한국의 가구당 평균 소득의 증가율이 기업 소득의 증가율보다 형편없이 낮다. 이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통계를 계속 인용을 하는데 가구당 평균 소득은 그동안 가구 구성원 수가 4명에서 2점 몇 명으로 줄어들으니까 당연히 평균 소득이 늘기는 늘더라도 기업 소득처럼 늘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가구당 구성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무시하고 가구당 평균 소득을 들고 나와가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보를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왜곡해서 해석. 그리고 양극화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화한 용어인데 대한민국은 양극화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평등화된 소득 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 선동입니다. 별도로 문재인, 이낙연 두 사람을 지지하는 층,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들이라고 뭉뚱그려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에서 벌린 어마어마한 페이크 뉴스는 어떻게 처벌할지. 저는 페이크 뉴스 처벌하자는데 동의합니다. 단 공평하게 합시다. 문재인, 이낙연, 김의겸 등 이분들의 페이크 뉴스에도 그 같은 기준을 들이대야죠. 그리고 페이크 뉴스 처벌할 법이 없습니까 지금? 명예훼손, 모욕죄가 다 살아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하면 됩니다. 법에 호소하면 됩니다. 새로운 제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걸 페이크 뉴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대한 페이크 뉴스의 생산지는 문재인 정권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광우병 선동 누가 했습니까?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한 물질로 선동해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3개월 동안 서울 도심부를 마비시키는 이 광우병 난동은 페이크 뉴스의 소산 아닙니까? 세월호가 무슨 잠수함과 충돌해서 외부 물체와 충돌해서 뒤집어졌다라는 황당한 페이크 뉴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적 조사를 진행해 온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페이크 뉴스.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을 비서관으로 채용한 이 정권, 국무총리실 비서관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는 페이크뉴스 처벌 대상이 아닐까요? 정권이라고 해가지고 페이크뉴스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면허증을 받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페이크뉴스는 헬조선이라는 말이죠. 헬조선. 이런 근사한 대한민국을 지옥에 비교하는 헬조선이란 말. 그 조선이 북조선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페이크 뉴스입니다. 페이크 뉴스. 사람은 그러나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거짓말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고 거짓말과 진실이 대결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이 그게 민주사회의 강점입니다. 정권은 어마어마한 페이크 뉴스를 생산하면서 개인들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유머러스한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심리는 이해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페이크 뉴스를 만들면 안 되죠. 거짓을 거짓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거짓은 진실의 힘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의 페이크 뉴스부터 단속합시다 라고 건의하는 게 옳습니다. 감사합니다.